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악의 모체이고 존조 간부들은 악의 실천자라는 제1존조 학자의 황당한 주장에 대한 반박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무슨 얘기냐면 반인륜적인 그 조직에서 지시를 내렸을 때 그걸 따지지 않고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대로 이제 따르는 임무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 자,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학자가 내놓은 개념입니다. 자, 이 사진이 한나 아렌트인데 이분은 원래 독일에서 살고 있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 나치 독일에 이제 그 시위하다가 탄압이 들어와서 1941년에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자로 활동했는데 이제 1963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책을 출간합니다. 예루살렘이란 지금 유태인의 나라 이스라엘 수도죠. 아이히만이란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자, 이 아이히만이 사진인데 뭐 그냥 평범하게 생겼죠. 자, 이 아이히만이란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아이히만은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을 학살할 당시에 나치스 진위대 장교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 했냐? 유태인을 수용소에, 그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수용소에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히만은 유태인 학살 실무에 있어서 담당자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분이 아이히만이 2차 대전이 끝나자 아르헨티나로 망명 갑니다. 그러다가 뭐 10여 년 후에 1960년에 이스라엘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 한국에 말하면 그 국정원 같은 그런 조직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보기관.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 모사드에 체포되고 그 이듬해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받습니다. 당시 이 사진은 그 3명의 재판관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이 한나 아레트라는 이 여성 정치 철학자가 이제 재판에 참석합니다. 재판장에 직접 이제 갔죠. 그리고 이제 그 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또 아이히만이라는 인물 생애를 이제 추적하고 이렇게 해서 2년 뒤에 이제 책을 출간했죠. 그러면서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내놔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흔히 뭐 얼굴이 험상궂고 흉측하고 뭐 과거에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어린애들 말하면 나쁜 사람들의 어떤 그런 흉측한 모습. 그래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그만큼 악행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얼굴도 뭐 험상궂게 생기고 흉측하게 생겼겠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을 직접 보니까 아주 그 지극히 평범한 가정적인 그런 남성이었다는 거예요. 한국말대로 하면 이웃집 그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질렀을까?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한테 검진을 이제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을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하다. 뜻인즉 아주 그 정상이네요. 정신이 아주 정상이네요. 그래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재판 과정에 다음과 같이 이제 진술합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양심이 가책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니까 나는 공무원으로서 조직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는가 하면
내적인 갈등 없이 관료주의 효율을 위해 기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어느 나라 군대든 다 상명하복이라는 그런 철 같은 기류를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류를 수행했을 뿐이다. 나는 내 손으로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재판장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결과는 재판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형입니다. 왜 사형이냐?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치 독일은 반인륜적인 그런 조직이죠. 반인륜적인 조직, 그 지시에 의해서 이 사람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정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고 집행했다. 때문에 이 사람은 평범할 사람이랄지언정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에 처하고 이런데 제일 존속 학자 한 분이 2023년 4월에 한국에 와서 언론에다 이제 칼럼을 기고했는데 그 칼럼 제목이 한국인이 모르는 존속 정체성입니다. 이 학자가 그 글에서 이제 뭐라 했냐면 중국 공산당 체제하의 조선족은 55개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자발적 복종자의 최고 우등생 집단이다.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까지도 중국 공산당의 반기를 들고 거센 민족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조선족 가운데 조선족들만 감히 중국 공산당의 조선족 동화 정책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다들 얼치기 중국인들이요, 겁쟁이들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그렇고 제가 문제 제기라는 건 다음 대목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조선족 간부들은 한나 아렌트의 지적과 같이 악의 평범성을 실천하는 모범생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학자와 지식인 99.9%는 중국 공산당의 어용과 준어용 혹은 얼치기 중국인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어용이라는 것은 한국의 유시민 학자가 작가지, 지금 작가라고 하는데 그분이 한 말이죠. 자기는 어용 학자가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 이제 맞춰서 정부 입장에 맞춰서 주장하는 것을 이제 어용 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용 혹은 얼치기 중국인 삶에 만족하고 있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공격이 아니냐. 자, 이분이 존속 간부들은 한나 아렌트의 지적같이 악의 평범성을 실천한다. 그러면 공산당이 이제 그 지시를 실천한다는 뜻인데, 그럼 공산당이 악의 모체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이야기대로면. 공산당의 악의 모체이고 존속 간부들은 그 악을 실천하는 그런 모범생들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왜 존속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충실했을까? 한때 연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연변은 말해주의 고향, 혹은 중광직속. 이 뜻인즉 상부의 지시를 가장 이렇게 앞장서서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곳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왜 연변 존속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1920년대에 동북 군벌이라고 있었죠. 그때는 중국의 각 지역 군벌들이 활거하고 있던 시대인데 동북 군벌은 조선인들을 뭐라고 봤냐? 일본의 앞잡이다. 토지와 부동산 매매 및 임차 임대법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땅과 집을 매매라는 거 금지하고 지금처럼 세 주지도 말고 세 맞지도 말고 이런 걸 이제 그렇게 하면 다 금지하겠다. 이런 법을 내놓습니다. 그럼 그 젖줄을 끊겠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때 공산당은 또 조선이 어떻게 대하냐? 1928년에 공산당 그 6차 육중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조선인은 중국 하나의 소수민족이다. 조선은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은 중국과 손잡고 항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호소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리고 1948년에 연변지구 공산당 부서기 유준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민족정책 중 몇 가지 문제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중국경 내 조선인은 중화 민주공화국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민주정부는 민족평등 원칙에 따라 조선인 토지권, 인권,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하고 인민이 생명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 사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 회에서 조선인 신분은 명확히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화북지구에 그 의용군이라 있었죠. 그걸 제외하고 동북에 거주한 조선인은 모두 중국경 내 소수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1948년 12월 1일이에요. 그 이듬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됐죠. 자,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조선인들이 항일을 목숨 바치며 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인 가장 유명한 문인 하경지 동지께서 연변 시찰하고 뭐 3만 따 진달래요, 마을마다 열사벼 이런 그 비문을 남기고 갔죠. 그 모태동 주석은 뭐라 했냐? 중국 오성홍기에 조선의 피가 물들어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그 49년도 10월 1일에 성립되니까 뭐 조선인한테 공민권도 부여하고 토지 소유권도 부여하고 조선족 자치주 정부도 설립해주고 이제 소수민족 정책을 실시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족은 중국 공산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민족 집단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모범생으로 활동했던 그 이유는 저는 그 이해된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물론 뭐 지나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 학자가 하는 말처럼 히틀러 나치는 반인륜적인 악의 실체이고 아이히만은 그 악의 실천자였듯이 중국 공산당과 조선족 간부 관계를 악의 모체와 악의 실천자라는 이런 주장은 너무 황당한 거 아니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런 주장은 이 조선족 간부들에 대한 또 조선족 집단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같은 조선족으로서 한국에 와서 조선족들은 뭐 이렇게 얼치기 뭐 중국인이요 무슨 뭐 악의 평범성을 실천하는 모범생들을 이렇게까지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 같은 조선족으로서. 저도 뭐 학자 아닌 그 학자의 어떤 그런 뭐 신분이라 할까요? 신분은 아니지만 그런 활동 많이 하고 있죠. 뭐 각종 포럼 발제 토론도 그렇고 또 강의도 그렇고 저는 일관적으로 한국인을 대상해서 조선족이 왜 공산당 옹호해왔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누누이 설명해 왔습니다. 이것을 이해시키고 인식시키려고. 그런데 조선족 학자로서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공격한다? 저는 이거 좀 이해하기 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이 조선족 학자가 제일 조선족 학자가 어떻게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를 이간질했냐 거기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